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 현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압도적인 존재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정숙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모든 것을 돈과 가치로 계산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끼는 것은 3억 원 상당의 청자 도자기였습니다. 그것은 시댁 거실 중앙 가장 조명 잘 드는 자리에 유리 케이스 없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도자기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 시댁에서 김장김치를 담그고 난 후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와인을 드셨고 평소보다 저에게 너그러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걸레를 빨아들고 뒤돌아서는 순간 젖은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청자 도자기였습니다. 찰그랑 청아한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의 파편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깨진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미래였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도자기를 보자마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감히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뭘 한 줄 알아? 그건 3억 원짜리 도자기야. 내가 너한테 이 결혼 생활을 허락한 유일한 이유였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사과를 들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냉혹한 선언을 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내 때문에 3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어. 내가 지금 당장 현금 3억을 가져와서 배상하지 않으면 내 사업 자금 지원을 끊을 뿐만 아니라 내 사업체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겠다. 저는 그제야 남편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는 시어머니의 무이자 투자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지원을 끊고 소송을 건다면 남편의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현우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자기 파편을 안긴 셈이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엄마가 내 회사 지분을 모두 갖고 계셔. 엄마 심기를 거스르면 우리는 끝이야. 현우는 그날 밤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의 꿈과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3억 원은 우리가 평생 모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깨진 도자기와 3억 원의 빚 그리고 무너지는 남편의 얼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화재 보험 증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었고 최대 5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가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보험 증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 눈은 고의적인 화재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남편은 회사를 잃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이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자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더 큰 사고를 위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를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도자기가 깨진 지점 주변, 그러니까 우리 집 거실에서 실수로 인한 화재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3억 원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화재 위장 사고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실수로 인한 발화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 현우와 저는 외출을 합니다. 현우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깨진 도자기가 있는 거실 주변 낡은 멀티탭을 준비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도자기가 깨진 현장은 그대로 둡니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불타버리면 도자기를 깬 실수는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내내 저의 손은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낡은 멀티탭에 작은 불꽃을 일으킬 준비물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계획 실행 당일 저는 남편을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나 좀 쉬어야겠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라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규하며 남편을 끌고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현우 씨, 제발 30분만 더 참아. 내가 당신을 살리려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손에는 휘발유 냄새가 나는 작은 천 조각과 타이머가 달린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문으로 비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와 있을까? 저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취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당신 혹시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지? 당신 냄새가 이상해. 휘발유 냄새 같아. 저는 남편의 전화를 무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는 우리 집의 화재 보험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이걸 보고 있었을 줄 알았다. 도자기는 내가 깨트린 게 아니야. 내가 깼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도자기? 진품이 아니야. 30년 전에 30만 원 주고 산 가짜지. 내가 너에게 3억 원이라고 속인 이유는 너에게 이 보험 사기를 시키기 위해서였어. 시어머니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용해 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는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저를 극단적인 보험 사기로 몰아넣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타이머가 달린 라이터와 휘발유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악의적인 보험 사기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깬 죄책감 때문에 살인자 같은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고 남편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3억 원의 도자기 때문에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더 큰 악의를 폭로하며 우리 부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